자,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는 바로 오픈 AI입니다. 네.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보니까 머릿속에 하나의 거대한 질문이 떠오르더라고요. 어떤 질문이죠?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가장 숭고한 미션이 어떻게 가장 거대한 비즈니스가 되었는가? 신이 될 것인가 아니면 괴물이 될 것인가? 이 기업의 심장부에 있는 어떤 핵심적인 모순을 파헤쳐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죠. 사실 보내주신 자료들을 관통하는 역설이 바로 그 이름에 있잖아요. 이름이요? 네. 열려있다 오픈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지금은 역설적으로 현존하는 가장 닫힌 클로즈드 기업 중 하나가 됐으니까요. 아, 그러네요. 시작은 분명 AI의 위협으로부터 인류를 지키겠다는 비영리 연구소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누구보다 공격적으로 AI를 개발하고 있으니 이 변화의 과정을 들여다보는 게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이상과 현실의 간극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탄생 배경과 철학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우선 서류상으로만 보면 오픈 AI의 미션은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일반 인공지능, 즉 AGI가 전 인류에게 이익이 되도록 보장한다. 정말 거창하고 숭고한 목표죠. 시작부터 그랬습니다. 2015년이면 이제 구글이 딥라인들을 인수하면서 빅테크의 AI 기술 독점 우려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거든요. 아, 맞아요. 그때였죠. 네, 바로 그때 일론 머스크나 샘 알트만 같은 사람들이 이 강력한 AI를 특정 기업이 독점하게 둘 수는 없다면서 손을 잡고 만든 게 바로 이 비영리 연구소, 오픈 AI였던 겁니다. 대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스타트업 중 하나가 됐잖아요. 네. 비영리 단체가 어떻게 이렇게 된 건가요? 그게 바로 캡드 프로핏, 그러니까 수익 상한이라는 아주 독특한 구조 때문입니다. 캡트 프로핏이요. 네. 이상을 지키자니 AI 개발에 필요한 천문학적인 자금을 감당할 수가 없고 그렇다고 돈을 벌자니 창립 명분이 흔들리는 딜레마에 빠진 거죠. 아하. 그래서 내놓은 고육지책이 영리 자회사를 만들어서 투자를 받되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는 수익을 투자금의 최대 100배까지만 제한을 둔 겁니다. 100배요? 흥미로운 타협이긴 한데 네. 한편으로는 돈은 벌겠지만 영혼까지 팔지는 않겠다는 말처럼 들리면서도 그 100배라는 상한선 자체가 이미 순수한 비영리 정신과는 좀 거리가 멀어진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리고 많은 비판가들이 바로 그 지점에서 영혼을 팔기 시작했다고 보죠. 그렇죠. 하지만 오픈 AI 입장에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겁니다. GPT-4 같은 모델을 한 번 훈련시키는데 수천억 원이 드는데 기부만으로는 구글 같은 거대 기업과 경쟁 자체가 불가능했으니까요. 그렇겠네요. 그리고 지금은 오히려 이 100배라는 상한선이 더 큰 투자를 유치하는 데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로고에도 깊숙이 담겨 있다는 분석이 참 흥미롭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냥 보면 단순한 육각형의 꽃 모양 같지만 여기에도 이중적인 의미가 숨어 있죠. 어떤 건가요? 우선 6개의 고리가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형태는 협력을 상징합니다. 인류의 지성, 데이터, 기술, 이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되어야만 AGI를 완성할 수 있다는 의미고요. 또 기계적인 정밀함과 균형을 상징하기도 하죠. 그런데 제가 정말 재미있게 본 부분은 그 로고의 가운데가 텅 비어 있다는 점이었어요. 네. 자료에서는 이걸 공허, 보이드라고 표현했던데요. 바로 그게 핵심이죠. 이 공허는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AI의 본질, 그 블랙박스 같은 걸 의미한다는 해석이고요. 아, 미지의 영역. 네, AI가 어떻게 그런 결과물을 내놓는지 우리도 완벽히는 모르잖아요. 그 무한한 가능성과 동시에 어떤 통제 불가능한 위험성을 상징하는 공간인 셈이죠. 듣고 보니 그렇네요. 그리고 다른 해석은 더 철학적이더라고요. 맞아요. 어쩌면 그 비어있는 공간이야말로 기술이 아니라 바로 인류가 채워야 할 마지막 조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기술만으로는 안 되고 그 중심에는 반드시 인류의 가치와 윤리가 자리 잡아야 한다는 그런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 인류가 채워야 할 가치라는 부분이 결국 오픈 AI 역사상 가장 큰 위기로 이어졌다는 점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렇죠. 바로 속도와 안전 사이의 전쟁 말입니다. 네, 결정적인 순간은 바로 2022년 챗 GPT의 등장이었죠. 그야말로 아이폰 모멘트였어요. 맞습니다. 연구실에 갇혀있던 AI를 전 세계인의 손바닥 위로 꺼내놓은 사건이었으니까요.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르게 사용자 1억 명을 돌파했고요. 그리고 이 성공 뒤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의 100조 원 규모의 동맹이 있었죠. 네. MS의 막대한 자본과 서버, 애저를 등에 업고 구글과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게 된 겁니다. 물론 이때부터 비영리 정신이 훼손됐다는 비판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 내재된 갈등이 결국 터져버렸죠. 네, 2023년 11월이요. 이사회가 CEO인 샘 알트먼을 솔직하지 않다는 굉장히 모호한 이유로 기습 해임한 사건입니다. 아, 정말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었죠. 이사회의 입장은 이거였어요. 샘 알트먼이 인류에게 위험할 수 있는 AI 기술 개발을 너무 빠르게 그리고 너무 불투명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안전장치 없이 질주하는 걸 멈춰 세우려 했다. 바로 그거죠. 그런데 결과는 5일 만에 샘 알트먼이 화려하게 복귀하는 전대미문의 사퇴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직원 95%가 알트먼이 없으면 우리도 떠나겠다고 반발했으니까요. 이 사건의 본질은 단순한 경영권 다툼이 아닙니다. 자료에서도 이걸 AI 개발 속도를 늦추려는 자, 즉 안전파와 더 높이려는 자, 가속파 사이의 전쟁으로 규정하잖아요. 네, 내전이었죠. 그리고 이 전쟁에서 결국 가속파가 승리했고 그 결과 브레이크가 파괴되었다고 날카롭게 분석합니다. 브레이크가 파괴되었다. 네, 안전을 중시하던 기존 이사회 멤버들은 모두 쫓겨나고 샘 알트먼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입맛에 맞는 새로운 이사회가 꾸려졌으니까요. 인류의 안전을 위한 마지막 보루가 무너졌다는 비판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브레이크가 파괴된 기관차라. 그럼 그 가속도가 붙은 오픈 AI는 2026년 현재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고 있나요? 이제 오픈 AI는 채팅을 넘어 행동하고 창조하는 AI로 진화했다고 말하죠. 창조라면 역시 소라를 말하는 거겠죠? 대표적이죠. 텍스트를 입력하면 할리우드 영화 수준의 영상을 만들어내는 서비스가 상용화되면서 영화, 광고 산업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고 있습니다. 행동하는 AI는 어떤 건가요? 넘어서요. 네, 직접 비행기표를 예매하고 호텔 결제까지 스스로 수행하는 단계에 이른 거죠. 와, 바로 이 지점에서 테슬라의 피지컬 에이전트, 그러니까 인간형 로봇과 새로운 경쟁 구도가 형성되고 있는 겁니다. 아, 소프트웨어 에이전트와 하드웨어 에이전트의 대결이군요. 정확합니다. 물론 그 그림자도 짙어지고 있습니다. 데이터 저작권 전쟁은 2026년에도 현재 진행형이라고요. 네, 뉴욕타임스나 여러 작가들과의 소송이 끊이지 않고 인류의 지식을 훔쳐서 돈을 번다는 비난을 계속 받고 있죠. 자, 그럼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고 있을까요? 샘 알트먼은 수년 내에 인간보다 똑똑한 AI가 나온다고 공언했습니다. 이게 축복일지 재앙일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리고 흥미롭게도 초기의 창업자였던 일론 머스크가 이제는 가장 강력한 적이 되어서 비판을 쏟아내고 있잖아요. 맞아요. 오픈 AI는 이름만 오픈일 뿐 사실상 마이크로소프트의 자회사다. 이 비난은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남았습니다. 슈퍼 얼라이먼트, 즉 인간보다 똑똑한 AI를 과연 인간이 통제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예요. 네, 인류의 생존이 걸린 문제일 수 있죠. 오픈 AI도 이 문제를 연구하는 팀을 만들었다고 들었는데요. 만들었죠. 그런데 자료에 따르면 그 핵심 인력들이 지금 회사를 떠나면서 오히려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시만요. 그건 정말 심각한 이야기 아닌가요? 그렇죠? 안전장치를 만드는 팀이 그 회사 내부의 안전을 믿지 못해서 떠나고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인류의 안전을 위한 마지막 안전장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는 셈이죠. 이것이 바로 현재 오픈 AI가 마주한 가장 위험한 딜레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류 전체의 이익을 위한다는 비영리 이상으로 시작해서 이제는 그 누구보다 빠른 속도로 인간을 뛰어넘는 지능을 향해 달려가는 거대 기업. 오늘 우리는 오픈 AI의 탄생과 성장,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모순과 위험성을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제공해주신 자료 말미에 흥미로운 체크포인트가 있었죠. 오픈 AI의 공식 헌장에는 여전히 우리의 의무는 투자자가 아닌 인류에게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아, 그 문구요? 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생각해 볼 만한 마지막 질문을 던져봅니다. 인류를 위해 만들어진 도구가 과연 어느 지점부터 인류의 미래를 멋대로 규정하기 시작할까요? 그리고 그리고 그 선을 넘었는지 판단하는 것은 과연 누구의 몫일까요?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정말 묵직한 질문이네요. 오늘 심층 분석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